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GT1의 박선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이맘때였을 거예요. 제가 데이터 품질 프로젝트 시작과 끝이라는 걸로 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제목에서 좀 보시던 것처럼 그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다시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일단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정했고요.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부분이 그 전반적인 데이터 품질 관련된 부분하고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어떤 그 기관에서 데이터 관련된 그 사업을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연계와 통합 관련된 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봐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위주의 어떤 포커싱을 하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큰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연계와 통합에 관련된 주요 이슈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이슈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그 데이터 품질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그 사전적인 품질 관리와 사후 품질 관리가 있는데요. 메타데이터 관리를 사전적인 품질 관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품질, 말 그대로 데이터 컨텐츠를 관리하는 게 사후 데이터 품질 관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제가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요. 40분 동안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약 10분 동안은 그 데이터 품질뿐만 아니라 뭐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응답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 연계 통합에 관련된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데이터 연계뿐만 아니라 통합에 관련된 어떤 주요 이슈 사항을 본다고 하면 그 좌측에 보시면 모든 어떤 기관 내지 기업에서 공통된 사항이라고 좀 해당된 그 사항이라고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그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나 혹은 어떤 업무 관련된 시스템들이 단일성 내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포커싱이라서 그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프로젝트 내지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정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약간 그 납기 준수에 입각한 어떤 사업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연에 하고자 했던 어떤 업무 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일정 사항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품질 또는 표준보다는 사업을 완수해야 된다는 어떤 납기에 대한 치중에 앞서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압박감이 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경향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요새는 많이 데이터 품질 내지는 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 개별 기관 내지는 어떤 공공기관을 방문해 보면 아직도 데이터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조직이라든지 부서가 할당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대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마인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혹은 또 내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툴 혹은 도구 같은 것들이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 가지고 대부분 가운데 보셨던 것처럼 그냥 개별 시스템 위주로 개발을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전사적인 어떤 통합이 부족한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어떤 납품 위주로 계속 또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데이터 관련된 어떤 오너십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즉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서 어떤 데이터의 퀄리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추궁이 들어간다든지 이게 누구 데이터라는 어떤 오너십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일단은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나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목적이었지 데이터에 관련된 오너십이라든지 정치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르겠다. 혹은 이건 현업에 알아봐라. 이런 어떤 좀 일련의 좀 일관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은 시스템, 데이터는 데이터 이런 식의 어떤 포커싱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좀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결론은 시스템과 복잡한 인터페이스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누가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연동되고 있고 어떻게 통합이 되고 있는지 자체를 갖다가 담당자 또한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07년도에 보시면 그 다막 컨퍼런스라는 데서 발표했던 데이비드 매크로가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그 보셨던 것처럼 그 현재 이 기관 내지는 기업의 데이터 관련된 어떤 시스템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셨던 것처럼 좀 일관성이 없고 도대체 어느 시스템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한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통계 내지는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 예제로 설명드리면 그 앞에 계시는데요. 저희 예전에 고객사였는데 그 단위 업무 시스템이 300여 개가 넘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업무 시스템이 뭐가 바뀌게 되면 그 뒷단에 미치는 영향도 내지는 뭐 관련된 어떤 임팩트라든지 혹은 뭐가 미치는지 이런 어떤 사태 내지 현황 자체가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나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고 바꾸면 향후에 여러 부서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데이터 이상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에 있는 어떤 기관의 모습을 보면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어떤 일종의 생각입니다. 또한 그 데이터에 관련된 그 내외부 환경을 잠깐 보시면 그 데이터라는 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강화가 되고 IT가 좀 많이 혁신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 쪽에서 측면에 보시면 기하급수 쪽으로 데이터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 증가한 데이터 중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약 30에서 35%, 즉 쌓여놓기만 할 뿐이었지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FTA나 뭐 자통법 내지는 이런 시장의 환경 같은 게 갈수록 바뀌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진화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부 환경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정보에 대한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관리 프로세스가 부재. 또 마찬가지로 그 동시다발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과 저 시스템 간의 어떤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현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관리하는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 또 가장 중요한 어떤 조직적인 측면을 보면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잦은 인력 변경과 어떤 보직이 좀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한 3년 주기로 바뀌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업무를 갖다가 전혀 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타 부서로 전출이 되는 바람에 또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요. 마찬가지로 그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품질 관련돼서는 이런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품질을 해서 기관에 얻을 수 있는 ROI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법 자체가 현재까지는 많이 없는 상태고요. 있어도 그걸 활용을 해서 기관에 미치는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성과 자체가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빈약한 상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1차적으로 좌측에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체계라든지 프로세스,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면 그 조직에 맞게끔 혹은 그 어떤 환경에 맞게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혹은 RFP 내실 때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약간 좀 약간 웃긴 이야기인데요. RFP를 내시는 걸 보면 기관의 환경에 전혀 맞지 않는 RFP를 내신다든지 혹은 그 RFP 내기 전에 RFI라는 어떤 작업을 하는데 저희 업체한테 대부분 다 의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환경 자체를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업체가 그 기관에서 혹은 기업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조를 할 역할을 하는데 저희 위주로, 실무적인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보셨던 그림처럼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 그 목적지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여행자의 어떤 이동 방법이라든지 뭐 준비물, 소요 시간 등은 달라질 건데 그런 어떤 기관 내부의 환경은 전혀 고려치 않는 어떤 툴 위주 혹은 어떤 컨설팅 위주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시작하는 대다수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거 많이 뭐 제시하는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데이터에 관련된 그 부분 중에 하나에서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메타데이터 관련된 시스템하고요. 제가 두 번째 계속 설명드릴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련된 시스템. 그래서 인프라라는 것들을 도입을 통해서 또한 메타데이터 관련된 체계,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련된 체계, 그 다음 그 조직, 마찬가지로 목표, 비전 이러한 어떤 일련의 순서로 작업을 하시는 게 데이터 품질 관련된 어떤 그 프로젝트 시작을 하셨을 때 약간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어떤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에 관련된 그 사항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품질 관리, 즉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 어떤 구조부터 맞추는 작업을 메타데이터 관리 혹은 사전 품질 관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계 데이터 내지는 데이터 통합이라는 그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 내지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좌측에 보셨던 이거 수 있겠는데요. 즉 업무 시스템은 무진장 많습니다. 연계해야 될 시스템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보면 그 이거라는 거죠. OW1H에 근거해서 즉 누가 관리를 하고 있고 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없이 구체적인 어떤 그 사항이 없이 딱 나오는 산출물을 보면 달랑 매핑 정의서 하나만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으로 옮겨간다 해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산출물로서는 매핑 정의서가 하나만 나오는 상태고요. 그 매핑 정의서 관련된 사항을 또 구체화 시키려고 하면 그 담당자가 누구며 이 시스템은 어떤 업무였고 이거 누가 관리하고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현황화가 되고 있는지 어떤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것들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전사 데이터에 대한 자산 관리가 일단 필요하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으며 누가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되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항부터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어떤 전제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에서 가장 그 관리 대상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좀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 표준 쪽, 즉 현업 담당자와 IT 담당자의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용어가 좀 필요한데요. 현업은 현업대로 용어를 쓰고 계시고 IT는 IT 담당자 스스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구조, 그 표준에 만들어졌던 어떤 용어를 기초로 해서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데이터 구조로 가서 막상 보면 표준에도 없는 어떤 데이터 구조를 만드시고 혹은 승인도 안 난 테이블을 임시 테이블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 테이블이 임시 테이블인지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활용한 테이블이고 또 의미 없는 이름으로 지으신 뭐 그런 케이스들 이런 어떤 데이터 구조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연계 데이터 내는 데이터 통합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데이터 변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즉 A란 테이블에서 어떤 A란 컬럼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이 A란 테이블에서 가져다 쓰는 다른 시스템은 무엇이며 혹은 다른 테이블은 무엇이고 혹은 또 컬럼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항목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 변경 관리가 꼭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표준화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구체화 시켜보면요. 그 상단에 보시는 게 데이터 표준화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즉 밑에 부분 뭐 데이터에 관련된 용어라든지 단어, 코드, 도메인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IT에서 쓰는 용어하고 현업에서 쓰는 용어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용어하고 IT 용어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대다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현업에 대한 어떤 용어 자체를 좀 무시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근접한 IT 용어로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오류가 났던 게 뭐였냐면 IT 부서 담당자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현업 담당자분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혹시 뭐 테이블이 뭔지 컬럼이 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대다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업무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준화 작업을 하실 때 두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반드시 현업 부서를 위한 그 현업 용어 사전집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IT 부서를 위한 용어 사전집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업과 IT 부서 간에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관련된 매핑 가슴 로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상단에 보시는 이 화면이 메타데이터 관련된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았고요. 관련된 주요 그 사항 중에 보시면 표준 용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IT에서 쓰시는 용어 혹은 현업에서 쓰는 용어들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게 하나가 첫째가 있고요. 두 번째, 그 표준 코드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에 가서 보면 그 코드 값이 뭐 중구난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어느 시스템에서는 기관 코드라고 쓰고 있고 또 어느 시스템에서는 기관 부서 코드라고 쓰고 있고 어느 시스템에서는 부속 코드라고 쓰고 있고 향후에 이를 연계해 내지 통폐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난항이라는 거죠. 특히
프로젝트에서 이 코드 정리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약 한 80에서 90% 약간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 코드에 관련된 어떤 체계라든지 프로세스 혹은 시스템, 마지막으로 구체화된 어떤 표준 코드를 만드셔서 그 현업과 IT 간에서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 산출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표준 단어와 표준 도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표준 용어라는 것들의 기초적인 전제 조건은 표준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특정 용어를 들어도 예를 들어서 기관 조직 코드였다고 하면 이 값은 코드구나. 예를 들어서 뭐 여신 금액이었다고 이건 금액에 관련된 금액이구나. 또 이렇게 일종의 알 수 있는 용어의 기본 사상은 표준 단어로 구성된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단어를 많이 만드시고 기관에 맞는 단어와 도메인을 사용하시는 게 일단 데이터 표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표준화를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그 5단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좌측에 보셨던 것처럼 수집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표준화를 하려고 하면 표준화에 관련된 어떤 대상을 수집을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요. 대상을 수집을 하는데 그 대상의 주요 요소로서는 뭐 시스템명, 뭐 주제 영역, 뭐 한글 영문 테이블명, 뭐 데이터베이스 명, 컬럼 정의, 그 코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 어떤 데이터 표준화 관련된 것들은 그 데이터 표준화 관련 컨설팅 업체들이 와서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밑에 보셨던 것처럼 그 표준에 관련된 기관에 맞게끔 그 표준의 그 정의서라든지 한글 단어, 영문 단어, 마찬가지로 그 영문 컬럼명 이런 것들을 표준 정의서를 통해서 대상된 수집되는 것들을 정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단계가 그 정제 작업을 하는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이 표준 용어들을 IT 용어와 현업 업무를 분리를 해서 용어하는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코드라든지 이런 코드 체계들을 수집을 해서 코드에 대해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업무 담당자 혹은 IT 담당자에게 최종적으로 컨펌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는,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은 총 5개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표준화라는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 표준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산출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물이 나오냐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쓰고 계셨던 용어에 관련된 것들이 일종의 예를 들어서 기관 코드를 사용하고 계셨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기관 부서 코드라고 이제 하나로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끝내고 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시는 작업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데이터 표준 용어 관련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하는 그 데이터 구조 작업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속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메타데이터 시스템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 또한 가장 그 문제점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 현행화 작업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초기 프로젝트를 투입을 돼서 저희가 마무리 단계가 되면 표준화 관련된 어떤 산출물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이걸 향후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어떤 관리 체계까지 다 만들어 드리고 나오는데, 그런 다음에 한 6개월 정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면 저희가 만들어 놨던 표준화 작업 내용만 있지 신규로 어떤 변경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작업들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가서 보니까 일단은 그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이 되었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안 하신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 수 있게끔 그 좌측에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구조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옵니다. 해와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어 만들어놨던 표준화된 산출물과 이 데이터 구조를 개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가 오류가 나고 있는 것들은 바꿔라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데이터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데이터 구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영향도 분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데이터 흐름을 포함한 영향도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관련된 시스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이 시스템들을 뭔가가 수정을 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변경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항상 문제점 되는 게 그 관련된 유관 시스템의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바꾸고자 하는 테이블이 어느 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느 테이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갖다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 기법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그 좌측에 보시면 뭐 EIS, BW, ERP 이건 예제로 좀 들었던 설명이고요. 그래서 그 좌측에 있는 어떤 이런 관련된 그 업무 관련된 시스템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영향도를 갖다가 수집을 해오는 거죠. 즉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소스를 수정을 해와서 수집을 해서 이 소스와 테이블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맵을 구축을 하셔서 이걸 바꾸게 되면 어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게 영향도 분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예시를 잠깐 보시면 좌측에 보면 뭐 주요 예시가 좀 그 APP하고 DB 연관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APP가 어느 DB에 어느 컬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가운데 같은 경우는 CRUD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즉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에 어느 게 뭐 매트릭스 연관 맵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 화면부터 시작을 해서 DB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보가 구조화되고 관리 감독이 돼야지만이 연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그 활용성 내지는 일관성 내지는 어떤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도 분석 작업은 필수 요소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게 데이터 그 품질에서 보면 그 사전적인 품질 관리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후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데이터 메타데이터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요. 데이터 품질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 컨텐츠 값이 업무적으로 내가 정의했던 그 값으로 들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데이터 품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지식 작업자 혹은 업무 담당자가 내가 쓰기에 적합한지 혹은 내가 적시에 쓸 수 있는 건지를 그 체크를 하는 게 데이터 활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품질 관리라는 거는 초기 데이터의 품질을 획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지속적으로 바뀌고 구조도 바뀌고 활용한 사람의 담당자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가 데이터 품질 관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2004년도부터 데이터 품질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2011년이네요. 약 6, 7년이 지났는데 그 각 기관 내지는 기업을 방문을 해가지고 데이터 관련된 어떤 이슈 사항이라든지 질의 사항을 많이 받다 보면 좀 전에는 그 데이터 품질에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 품질이 무엇이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뭐냐, 어떤 약간 정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준의 질문이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가서 보면 야, 데이터 품질은 뭔지는 알겠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 기관이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 그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계셨던 그 화면에 보면 이건 뭐 저희 쪽에 약간 생각인데요. 국내 평균이 보면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크게 나눠 본다고 하면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좀 걸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메타데이터라든지 데이터 품질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우리는 조직도 만들었고 프로세스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더 이상 이 진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구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더 이상의 어떤 나아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이 없다라는 게 현재 상태라서 저희가 좀 일단 가늠해 보기에는 국내 평균은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약간 도입기를 지나서 약간 확장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품질이 왜 어렵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적인 걸 보면 저희가 보면 오라클이라든지 RTBase, 뭐 티베로, 뭐 사이베이스, 어떤 RDBMS 혹은 뭐 그 ORDBMS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기술들은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스토리지, 뭐 NAS라든지 EMC 장비 같은 어떤 장비 업체들의 데이터의 어떤 저장한 능력이라든지 기술력들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관련된 그 데이터 저장소나 액세스하는 기술들은 많이 발전하는 반면에 가장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품질을 점검하는 기법들은 아직까지 그닥 많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점검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저희뿐만 아니라 국산 솔루션 위주에서 보면 대부분 SQL 쿼리, 즉 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오류 데이터를 도출하는 방법이 대다수인 반인데요. 그런 걸 보면 좀 그런 기술력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이 좀 낙후된 상태고요. 그 밑에 보셨던 것처럼 또 이렇게 그 기관 내부를 또 약간 살펴보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뭐 한번 만들어 놓고 나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정보 시스템이 발전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시스템의 교체 작업을 한다든지 혹은 신규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환경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개발자 내지는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해. 이게 죽으면 우리 뭐 심할서 써야 돼. 내지는 뭐 이거 뭐 감봉돼.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데 데이터 값이 잘못됐다고 하면 별 뭐 쓰닥지 않게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시는 반면에 이 부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난 내 책임은 아니야. 하여튼 그 데이터에 관련된 낮은 인식이 좀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품질을 체크를 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자체가 일단 뭐 제 생각인데요. 아직까지는 저희 국내에서는 많이 빈약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그 어떤 일종의 사례를 보면 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뭐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좀 이 저장소나 액세스에 관련된 기술보다는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낮은 인식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 데이터 보정 작업 혹은 데이터에 관련된 또 업무에 관련된 어떤 제작업들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꿔달라 그러면 왜 바꾸는지도 모르고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바꿔주는 거고 뭐 그런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한 그 로드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바꿔준다는 거죠. 그 데이터 품질에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그 내가 맡고 있는 DB가 오류가 많다는 것들을 그 배포 내지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기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면 비난을 우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화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알고 있으면 그렇겠다. 굳이 이걸 떠들어 대가지고 이걸 정지를 하고 뭐 다 연결하겠다. 뭐 그 중요치 않고 내가 맡고 있는 동안만큼만 이런 것들을 이슈화 내지는 비난을 않지 않게끔만 도와달라라는 게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그 데이터 품질 관련된 어떤 비용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보정 작업이나 재작업 관련돼서 그 좀 생각 자체가 좀 많이 없으시다고 좀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업무 담당 그 IT를 가서 보면 그 현업 담당자 그 기업의 IT 담당자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거를 대신 내지는 그 협업하시는 그 이제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또 계시는데요. 좀 많이 인식이 들었던 게 뭐냐면 뭐 이런 부분이겠죠. 어차피 그 담당자 내가 할 거 아니고 유지보수 협력업체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할 일이지 이건 내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 품질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는 게 주요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좌측에 보시면 그 일반적인 데이터 오류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측에는 연계와 통합에 관련된 오류 위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품질을 진단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오류 데이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유형화를 시켜보면 아마 총 한 8개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기 데이터 입력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체크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비단 뭐 약간 업무적으로 이거는 고의성 있게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 오너십이 서로 제각각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객에 대한 어떤 신상 정보가 중요한 거지 개인의 뭐 관련된 부가 정보, 뭐 결혼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그닥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또 입장이 틀리다라는 거죠. 내가 중요한 것들은 고객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부가 정보, 결혼 여부 혹은 뭐 생일 여부 뭐 이런 것도 부가 정보가 더 필요해야지 마케팅에 관련된 어떤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또 담당하시는 분들 자체가 인식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런 초기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들이 서로 인식 차이로 인해서 많이 오류가 나고 있는 상태고요. 데이터 손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정보 시스템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딱 하나만 남아있는 게 어떤 거냐면, 하드웨어도 바뀌고 뭐 스토리지도 바뀌고 업무 담당자도 바뀌고 소스 프로그램도 바뀝니다. 근데 유독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바뀌고 어제 작년에는 오라클 쓰고 있다가 올해는 또 정책이 바뀌어서 사이베스로 넘어갔다고 하면 사이베스 구조에 맞게끔 데이터 구조를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데이터 타입과 안 맞았던 것들이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데이터 손상 작업이 일어나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거 뭐 관련된 사항 중 하나가 이동 및 재구조화한다는 거죠. 그 CRM이 내지는 어떤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데이터 마트라든지 EDW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셨는데, 가다 보면 이 축출, 뭐 정지의 변환, 통합하는 작업에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긴다는 거죠. 혹은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오류가 아닌데 마치 이제 오류처럼 보이는 거죠. 즉 업무 담당자 혹은 IT 담당자가 업무 지식이 좀 부족하다든지 혹은 그 데이터 값에 대한 어떤 인식을 부족해가지고 사용 오류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의 어떤 입력 실수가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연계 내지는 통합할 때 오류 유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업무 용어 자체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IT가 쓰시는 용어하고 현업이 쓰시는 용어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요. 어떤 그 기관 간 혹은 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 내지는 통합을 하려는 작업 중 하나가 대다수 문제점 나오는 게 하나가 데이터 구조가 서로 상이하다는 거죠. A라는 시스템에서는 뭐 캐릭터 8바이트를 쓰고 있고 B라는 시스템에서는 넘버 타입을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 구조 자체가 좀 상이한 케이스가 대다수였고요. 일단 연관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 연결고리를 맺어놨는데, 그 맺어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조직은 없다라는 거죠. 즉 데이터를 가져가는 쪽에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뭐 문제가 일어나면 그 알러트를 날리는 구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이런 관련된 조직이라든지 권한이 불충분하다는 케이스가 대다수였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그 연계하고 통합을 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체계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즉 기관 담당자의 어떤 IT 담당하시는 분만 알고 있고, 이 담당자가 어떤 뭐 전출이라든지 뭐 퇴사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다 묵힌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계 내지는 통합할 때 주요 나오는 어떤 오류 유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오류 유형을 잠깐 설명드렸었고요. 지금 잠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이거는 그 데이터 품질 관련된 프로세서와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에 나와 있는 국산 내지는 뭐 외산 솔루션이 가서 보면 데이터 품질 진단 방문론을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뭐 식스 시그마 기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 그런 어떤 방문론을 유사한데요. 그래서 좀 좌측에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품질 진단을 하고자 하면 메타데이터라는 것들을 기초로 수집을 합니다. 혹은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라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두 번째, 크게 품질 진단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규칙이라는 기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이라는 건 어떤 기법이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컨텐츠의 값을 말 그대로 스캐닝 하는 거죠. 다 돌려봤더니 즉 이 컬럼의 값이 1, 2, 3, 4만 들어와야 되는데 뭐 5가 들어와 있더라. 그런 것들을 다 진단하는 게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BR 매니저라는 업무 규칙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케이스냐면 현업 담당자로부터 의뢰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고객으로부터 내 데이터가 내
그 업무에 쓰고 있는 데이터가 좀 이상하더라. 내 화면상으로만 이상한 건지 데이터적으로 이상한 건지 이런 것들 어떤 기관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업무 규정집 혹은 업무 프로세스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BR 매니저 업무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IT가 하시는 분들은 이 DQ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오류 데이터의 어떤 징후를 많이 발견을 하시고요. 업무 담당자들은 업무 그 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업무 규칙을 도출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파일링 진단하는 프로세스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지는 체계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DQ 워크벤치라는 놈을 해서 말 그대로 주 배치, 월 배치, 연 배치 이런 식으로 작업을 돌리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돌았던 것들에 대해서 오류 데이터에서 결과 보고를 서로 IT와 현업 담당자분들께서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대다수에 있는 그 제품 자체가 프로세스와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 품질 관리에서도 사전 품질 관리와 사후 품질 관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뭐 기법은 똑같습니다. 데이터 품질을 하고자 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관련된 제방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법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자칭해 보시면 사전 데이터 품질 진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는 기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업무 규칙은 말 그대로 데이터 값이 이 값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값은 1, 2, 3, 4만 들어와야 된다. 좀 약간의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단순 발리데이션 체크하는 로직에 비슷한 것들은 사전 데이터 품질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오른편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사후 품질 데이터 점검한 기법인데요.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이미 들어와져 있는 상태에서 좀 시간도 넉넉하다 보니까 장비도 좋은 게 있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기법 중에 하나가 프로파일링과 업무 규칙 분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컬럼 단위 분석 혹은 테이블 단위 분석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업무 규칙, 비즈니스 룰이라는 것들을 도출하시고 시스템과 어떤 데이터 품질 점검하시는 게 기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 점검 또한 사전 품질 관리와 사후 품질 관리가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전 품질 관리와 사후 품질 관리를 아우르는 어떤 통합 품질 관리 시스템 구성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통합 FRG 안에는 모델 관리, 데이터 표준화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감싸 안고 있고요. 오른편에 데이터 품질 관리, 어플리케이션 영향력 분석 관리. 그래서 밑에 받치고 있는 어떤 데이터 관련된 원칙이라든지 기준들이 존재를 하고요. 데이터 관련된 조직, R&R 관련된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메타뿐만 아니라 품질 플러스 영향도 분석을 하는 게 좀 좋은 케이스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구축한 사례가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모델 관리하는 건 모델 관리, 데이터 표준화하는 건 데이터 표준화하는 작업, 품질은 품질, 어플리케이션 영향도 영향 이런 식으로 약간 단발성으로 많이 작업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구축을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순수 통합 레파지토리를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 케이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드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단계로 나눠봤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타데이터나 데이터 품질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관련된 체계의 수립입니다. 이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오너십을 부여를 하는 게 가장 주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품질 표준 관리, 구조 관리, 흐름 관리, 업무 규칙 관리, 마지막으로 전사 확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고 혹은 기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로드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반면에 쓰지 않는 데이터는 또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이런 어떤 스토리지나 어떤 관련된 부가 네트워크 장비들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게 기관 내지는 기업체가 가장 중요하시게 생각하는 게 자체가 이 비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연계 데이터 내지는 데이터 통합 작업에 의해서 사전 전제 조건은 이 메타데이터 내지는 데이터 품질 관련된 어떤 시스템 구축을 작업을 하시고 혹은 데이터 컨설팅 작업을 하신 다음에 연계 통합을 하시는 게 일관성 있는
연계 데이터 내지는 데이터 통합 작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메타의 데이터 품질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기관에게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대 효과라고 하면 그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네 번째라고 봤습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인데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데이터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는 가시화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발 업무에 또한 효율성 증가한다는 거죠. 내가 무슨가 소스를 바꾸자 함에 있어가지고 바꾸기 전에 이 연관된 어플리케이션과 연관된 데이터 소스 혹은 데이터 DB 구조를 알기 때문에 사전에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30에서 50% 정도가 이런 비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에 어떤 기본 기반 구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반 구축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연계에 대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의 활용적인 측면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가시화되면 더 어느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증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